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던 가운데 눈에 띄는 반전이 나온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인데요. 여름까지만 해도 부진의 아이콘이었던 이 섹터가 최근 3개월 동안 미국에서 가장 강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엔 바로 AI, 그중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인 메디컬 AI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메디컬 AI 시장 그리고 관련 투자 전략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 박현정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이 AI 버블 논란과 함께 11월 미국 증시 변동성이 꽤 컸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어떤 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성과가 가장 좋았던 섹터는 이제 헬스케어였고요. 세 달간 15.6%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후로 이제 정보기술 섹터가 7.4%, 유틸리티가 7.1% 순으로 강세를 나타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달이 아닌 최근 한 달을 놓고 보더라도 헬스케어가 8.4% 그리고 에너지가 3.5%, 필수 소비재가 1.2%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단연 이제 최근에 가장 모멘텀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쪽이 같은 네, 그런 섹터였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가을에 13F 보고서 통해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을 지분을 이제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후로 헬스케어 섹터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9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가 됐었고 이제 미국 경기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고용 지표의 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 속에서 강세를 나타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쪽이었던 헬스케어의 버핏 효과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인데요. 네.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뭐 제약바이오나 바이오텍 등 여러 테마가 맞습니다. 네. 있잖아요. 세분화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테마가 있다면 네. 어떤 분야일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올해 가장 핫했었던 그런 키워드가 AI입니다. 그쵸. AI가 핫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산업 분야에 엮여서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띠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AI 관련된 이제 테마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도 저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AI가 붙을 수 있는 메디컬 AI 쪽 테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원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 혁명이 나타날 곳을 이제 디지털 바이올로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차세대로서 이제 투자를 노릴 수 있는 쪽이 메디컬 AI 쪽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디컬 AI 분야에서 상당히 기회가 많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메디컬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표를 하나 가지고 네. 와 봤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11시 방향을 봐주시면 11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게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이제 생성형 AI 쪽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을 해도 괜찮은 그런 분야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쪽.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넷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몇 개를 보면 그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제 머신러닝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5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그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AI 쪽에서 대체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메디컬 AI와 관련된 게 이제 우측 상단 1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이제 AI가 대체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용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로봇 수술 쪽은 약간의 오류도 용인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밀도 고정확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메디컬 AI 시장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가 가장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메디컬 AI 시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연평균 성장률로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이제 정밀 의료가 36% 그리고 신약 개발이 30%, 로봇 수술이 1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30%라면 굉장히 큰 수준의 그런 성장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만 놓고 봤을 때 메디컬 AI 시장의 규모가 38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였었는데 10년 뒤인 2034년에는 이제 891조 7천억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정밀의료 시장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유전자를 읽는 그런 유전체 진단 시장인데 저희가 이 시장의 시초가 되었었던 그 시장은 이제 2000년대에 있었던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30억 달러가 필요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0달러 수준까지 급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서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한 번에 저희가 탐지가 가능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AI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약 개발에 발굴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기존에 10년에서 이제 18년 가까이 걸렸었던 이 과정들을 6년에서 10년까지 AI를 활용할 경우에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디컬 AI 시장이 이렇게 성장성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메디컬 AI와 관련된 기업 어떤 곳들이 좀 있는지 대표적인 기업들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께 가장 익숙한 기업이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템퍼스 AI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 기반의 AI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라는 키워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연초에 많이 핫했었던 그런 기업이 이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신약을 발굴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AI 모델과 컴퓨팅 파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플랫폼인 리커전 OS를 통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이제 비용까지 절감을 하는 그런 효율성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대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분야에서 지금 최강자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를 통해서 이제 이런 로봇을 통해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로봇 산업 시장의 80%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템퍼스 AI,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름 들어보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던 기업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용 로봇인 이제 다빈치를 통해서 이제 병원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 시장의 99%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커전 OS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확보한 환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희귀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그런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 수술용 로봇 정말 AI 기반으로 의료 사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디컬 AI 시장이 지금 막 개화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네. 어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럴 네. 때 또 ETF를 통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ETF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런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심적으로도 편안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ETF가 국내에는 이제 저희 원큐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 메디컬 AI 상품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밀 의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템퍼스 AI가 해당 ETF에서 지금 이제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리카전 파마슈티커스가 이제 해당 ETF에서 1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용 로봇 기업 다빈치를 제조하는 그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해당 ETF에서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50%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이 메디컬 AI 관련된 세계 핵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집중된 포트폴리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개월 동안 성과도 이제 1.6% 그리고 3개월 동안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 대비 탄력적인 그런 성과를 보였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소개해주신 이 메디컬 AI에서 핵심 세 기업을 모두 담고 있는 원큐 미국 메디컬 AI. 이 네. 메디컬 AI 관심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다만 좀 종목에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에 두려우셨던 분들 ETF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컬 AI 섹터와 관련해서 26년 내년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략 챙겨가면 좋을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파월의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로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 속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로 있었던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핫했었던 이제 미국의 펀드 매니저를 혹시 네. 기억을 하시나요?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돈나무 언니라고 해서 캐시우드가 그쵸. 당시에 굉장히 핫했었는데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원큐 미국 메디컬 AI 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유동성 속에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혁신 같은 경우에는 매해 점점 가속도를 붙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멀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내년도를 놓고 봤을 때 꼭 투자를 포트폴리오 내 일정 부분 편입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자가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후보자로 캐비넷이라는 네. 인물도 등장을 했죠. 내년에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 이와 함께 이 코로나 시기처럼 성장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디컬 AI 지금부터 ETF 투자와 함께 관심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겠네요.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